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. 오늘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국회 측에서 이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대거 핵심 증인이 나오는데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,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가지고 좀 증언을 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 측이 했던 얘기와 다 동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진실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죠. 오늘 어떻게 좀 얘기가 흘러갈지가 궁금한데.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. 그 재판에서도 증인이 있으면은 우호적인 증인, 적대적인 증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. 예. 그래서 우호적인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. 네. 내가 원하는 대답에 대해서 되게 그 긍정하는 대답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은 증인 신문은 쉽지만 신빙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. 네. 적대적인 증인은 증인 신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되는 증언들이 튀어나올 경우에는 난감하고 그거를 다시 되치기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만 해요. 못 보여주면은 내 주장 자체가 꺾여요. 네. 그러면은 그 공방은 재판부에서도 신빙성을 높게 봐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오늘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고 여기에서 그 현장에서 그 증인을 극복하고 제압하지 못하면은 그 기일이 지나간 다음에 사실은 뭐 이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라는 건 약간 언론 플레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증인 신문이 불꽃 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. 왜냐면은 처음에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난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그게 탄핵으로까지 되게 직결되는 내용이 되게 폭발력이 예.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. 그게 잘못이었다. 뭔가 뭐 왜곡돼서 과장되게 나온 발언이었다.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만 변호 논리가 이렇게 좀 보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전략 수정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큰 틀에서 막 이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요. 예. 이미 어제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어요. 거기 보면은 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부터 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도 다 담겨 있고 뭐 정치인 체포도 그건 있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. 왜냐하면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 진술을 하니까. 근데 그게 오늘 헌재에서 제대로 깨지지 못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많이 불리해질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구도를 알 수 있어요. 이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예요.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가. 왜냐하면 계엄을 할 수는 있지만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조치는 못 하거든요. 두 번째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. 해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한다는 것 자체는 위헌 위법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내용이 되고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. 요 세 가지예요. 네. 이건 계엄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용이었다라고 하잖아요. 그럼 경고용이었을 경우에 이 세 가지 지시하고는 이게 모순돼요. 맞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정말 경고용이었다는 게 인정되기 위해서 이 체포 지시나 이런 것들이 안 했다라는 쪽으로 되던가 첫 번째. 두 번째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지시를 안 했는데 중간에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하다라는 과정에서 추가됐다. 그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김용현 혹은 그 지시를 받은 또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다. 이렇게 네. 해서 선이 딱 끊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나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했다 그때 그랬잖아요. 네. 예. 근데 그게 깨지던가 대통령한테 받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연락할 거야 다 협조해줘 라는 정도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김종현한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이제 이렇게 가던가. 네. 근데 이게 다 안 된다. 아니다 나는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고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객관적인 다른 걸로 극복을 해야 돼요. 뭔가 진짜 반대되는 뭐 CCTV나 녹취나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던가.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그 통신기록 조회를 증거 신청을 했던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건 이제 객관적인 자료잖아요. 지금 두 사람이 통화한 거는 비화폰이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진술이 부딪혀요. 그러면은 서로 진술이 부딪힐 때는
그 법원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싶어해요.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증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구의 말이 저 신빙성이 있구나 이런 네. 식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은 그 시점에 통화했던 게 기록으로 확인되네. 근데 그 시점에 홍장원은 다른 사람 누구하고도 통화했네. 그럼 이 사람한테 통화 들은 내용은 뭐예요? 민주당 쪽 누구랑 통화했네. 이 사람들한테 증언이 오염된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걸 이제 찾아가겠죠. 녹취는 남아있지 않더라도 통화 기록, 통화 내역은 있으니까 네.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2차 청문회를 열면서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을 불렀는데 뭐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. 네. 근데 이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일방적인 그 주장들만 이제 쏟아내는 걸로 여론전을 좀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읽히거든요. 어떻게 그렇죠. 보시나요? 그렇죠. 네. 이거는 뭐 실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좀 언론에 좀 이렇게 비춰졌을 때 국민들께서 되게 네.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다가올 그렇죠. 내용이다 싶어서 이제 무속인을 선정을 것 만나서 같아요.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가 마치 실제로 계엄을 그 무속인에게 좀 상담하면서 실행에 옮긴 것 같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런 무속인 말고 정말 무속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해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예.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예언들 굉장히 많이 해요. 막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뭐 몇 년 전부터 탄핵될 거라고 예측했었다라고 해가지고 막 손님 끌어모으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. 네. 유명인에 대해서 사주풀이 막 온갖 거 다 올려놔요. 그래서 정말 자극적으로 올렸는데 하나만 걸리면 거기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. 대박 난대요.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자기 PR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진술을 뭐 얼마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.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뭐 군 출신이라거나 이런 거 전혀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예. 그래서 이게 정보 계통에서 일했던 군인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그 이제 보안 이런 거를 굉장히 몸에 밴 사람이라서 그랬다 이런 평가들도 그때 나왔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뭐 이 무속인한테 뭐 얼마나 얘기를 했겠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, 저런 것 같아요, 무속인이 얘기해봤자 그게 신빙성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무속 프레임이라는 거를 예.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. 이거는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거울의 방이 있었다라거나 네, 네. 뭐 안에 뭐 성기능과 관련된 무슨 약이 있었네, 뭐 인신공양을 했네. 그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? 사과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리거나 지금 예. 그분 중에 뭐 안민석 의원 이런 분은 지금도 재판 받아요. 네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주 재미 봤잖아요, 민주당에서.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.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네. 여기까지는 진실이었고 이건 너희가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짜였다. 뭐 이거에 대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역사에서 경험에서 교훈을 얻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동조하거나 한 번 더 언급하는 것도 무가치하다. 중요한 내용 가지고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. 예. 정말 중요한 일들 너무 많잖아요. 네. 객관적인 증인들, 중요한 증인들도 많아요. 예. 왜 무속인을 부를까? 진짜 민주당이 그 자기 그릇만큼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그 수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이 와 있는데요. 그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거는 타인의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. 그게 이제 인간의 위대함이라 그러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책에서도 배우는 거. 이게 가능한 거예요. 예. 우리는 한번 겪었잖아요. 네. 똑같은 방식 가지고 속여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.